기존에 있던 재산세, 거기에 추가해서 종부세, 또 추가해서 금투세. 대체 왜 이렇게 정부는 세금 투척을 우리들에게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삼삼한 부동산의 양재용 소장입니다. 정부가 계속 끝도 없이 세금을 계속 투척하죠. 피해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도대체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재산세는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시가 표준액,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죠. 바로 지자체가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세금을 만들죠. 일명 부자들이 내는 부자세라고 하는 이 종합부동산세. 아니 어차피 부동산 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국가가 갑자기 일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유형별 과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이 초과되면 초과할 때 세금을 더 내라. 이거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세예요, 국세. 기존 시가를 보신다는 거죠. 시가 표준액은 지자체가 하는 거고 국세청에서 자 이거 종합부동산세 내려가는 거죠. 언제부터?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게 생겼던 거죠. 그거 위에 이번에 또 뭐가 나왔죠? 금융투자소득세. 자 이건 언제? 아까 노무현 정권 때 종부세가 나왔다면 문재인 정권 때는 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얘기인 거죠.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걷고 있으니 우리도 5천만 원이 초과되면 무려 몇 프로를? 22%를 더 내자. 어마어마한 거죠. 기존에는 0.25%, 0.20% 어느 정도 또 주식 그 증권 시장마다 증권 회사마다 거래 수수료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낮춰주자. 그리고 대주주 그 10억 기준을 100억 정도로 올려줘. 이런 어떤 좋은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라. 이게 선진국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도입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개미들을 죽이려고 난릴까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많은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 번 건 우리 개인들인가요? 개인들은 거의 없죠. 모두 다 기관과 외국인의 여러 가지 특히 공매도 장난을 치고 여러 가지에서 이미 개인들은 먹잇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다 떠나고 있잖아요. 서학개미로 왜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 세금 내느니 이런 압박을 당하느니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런 공매도에 먹잇감이 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더라도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서학개미 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큰 손해인 거죠. 투자자들을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게 해야지 왜 외국에 투자를 하게 됩니까? 왜 외국 돈 벌어주냐는 거죠. 물론 거기서 돈을 벌면 다행이지만 지금은 또 한국 증시도 엉망이지만 미국 증시도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소득 부분에 대한 이 과세를 하겠다. 그래 역시 이것도 징벌적 부자 과세지 않냐. 근데 사실 부자는 아닌 거죠. 그냥 징벌적 과세인 거예요. 아니 5천만 원 소득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시장이 좋고 상한가 몇 번 치면 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다 세금으로 꺼내들겠다. 시기가 지금은 상당히 좀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그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저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야겠다. 왜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공시 가격을 과거의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아파트 같으면 90%까지 올리겠다. 그것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3년, 5년 그 데드라인을 정해주고 그게 너무나 과격하게 올랐던 거죠. 세금 폭탄이 맞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권에 들어오면서 윤 정권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예요.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2년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산세 부과 방안을 내년부터 수정해서 2024년부터는 과표 상한제까지 도입을 해서 국민의 그런 불만을 좀 잠재우겠다. 그래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들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국민들이 이런 볼멘 소리를 다 듣고 경청하고 좀 제대로 보완해주겠다라는 것을 냈습니다. 그럼 갑자기 지난 정권에서는 막 세금을 못 걷어서 난리인데 이번에는 자꾸 세금 완화 정책을 조금씩 보여주는 척하죠.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한번 보실까요? 데이터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황당하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 소득이 13% 올랐습니다. 집값은 무려 37%. 미친 듯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 종부세 세금은 어떻습니까? 1037%가 증가했어요. 5년 동안.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로 폭탄을 맞았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노무현 정권 때 이걸 처음에 만든 취지는 재산세도 있는데 불구하고 부자들을 위한 부자세다. 너 부자니까 돈 더 내. 나라를 위해서 세금 더 내. 이거였거든요. 당시에 1~2% 정도밖에 안 되는 상위 1~2%였는데 지금은 무려 8%. 뭐 상위라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 100명 중에 8명 이상은 내라는 얘기예요. 기준 시가를 넘어가면 무조건 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정한 것을 내가면 무조건 내라.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세액이 3,878억밖에 안 됐는데 5년 만에 4조 원. 충격적인 숫자죠. 이게 상위 부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국민까지 자꾸 되고 있으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공시지가를 조금이라도 현실화시키자. 맞는 얘기죠. 현실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시가를 현실화로 하게 되면 뭐 기존의 14억 기준일 때 9.8억의 공시가격이 8.7억, 보유세 218만 원이 144만 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겠다는 안들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공시가뿐만 아니라 한 번쯤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사실은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우리 윤 대통령이 공약을 아주 그냥 탁 전 국민한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현행 2주택자 종부세가 6억 원인데 이거를 9억 원까지 좀 상향시켜주고 1주택자 11억 원을 12억까지 하겠다. 근데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있고 이건 부자 특별 감세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세율적인 부분 사실은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2주택자 같은 경우 2주택자 이하는 0.6에서 3%까지 세율을 정해놨습니다. 특히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1.2에서 무려 6.0%까지 세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0.에서 2.7%로 그 구간을 만들어주고 다주택자의 중간을 폐지시켜주겠다.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뭐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야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이 세율에 대해서는 뭐 안 된다고 뭐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다수를 차지한 것을 반대를 하니까 계속해서 사면 초과하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본인의 공약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세제를 갖다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일부는 그래도 완화시켜준다고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부담 상한선도 300%를 너무 과하다. 300%는 세금 폭탄이니까 이걸 좀 150% 해주자. 뭔가 일리가 있어 보였지만 막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여야가 시끄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세수를 포기했을까요? 윤 대통령이 기재부나 지금 현재 세수를 줄이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 세금 폭탄 이제 더 이상 안 하게 완화시켜주겠다. 그래야지만 또 국회의원 선거 때도 또 어필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이 많이 반대해서 뭐 우리는 이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12억까지 하려고 했는데 11억까지 뭐 못했고 중과세율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뭐 이런 뭔가를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국가는 뭘 먹고 삽니까? 국고가 줄어드는데 국고가 텅텅 비는데 뭘 갖고 국가를 경영하냐고요. 결국은 세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내수를 살리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켜서 거래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저 역시도 뭐라고들 합니까? 자, 지금의 현재 집을 산다든가 뭐 토지를 산다든가 특히나 집인데요. 이게 뭐 두 채 이상 사면 8%, 뭐 세 채 이상 사면 12% 이런 취득세, 말도 안 되는 이 취득세를 낮춰주고 양도세, 중과도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도 중과세 폐지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뭐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유세에 대해서 일부분 종합부동산세 낮춰주고 완화를 시켜줘야지만 부동산 거래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가 절벽 수준이 아니라 빙하기 수준이고 대한민국 역대 이래 가장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기 죽습니다. 내수를 살리려면 소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건설이 살아야 되는데 건설 업체 지금 어떻습니까? 돈을 못 구해가지고 자금이 말라비틀어지고 채권 시장 엉망이고 그리고 뭐 분양하면은 지금 청약도 다 지금 미분양이고 경기가 얼어붙는 이유 중에 내수가 안 되면요 수출이 아무리 좋아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부동산을 살려야 된다.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얼어붙은 데에다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화 정책들이 이제 12월 말에 또 내년 1, 2월 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년에 경기가 살 수 있는 큰 일말의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미리 예측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시고 내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함에 있어서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지금이 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경기가 정말 엉망이 돼서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폭락농자들이 얘기하는 40% 50% 그것도 멀었다고 막 이렇게 막 온갖 시장에 위협감을 주고 압박감을 주고 그 심리가 계속 팽배할 때 오히려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어느 시점이냐, 그러면 어디가 저점이냐, 어디가 바닥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느 타임에 투자하고 또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 삼성부동산 채널을 고정시켜주고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준비된 시청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